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까요? 오늘은 그 질문, 특히 친절을 선택하는 우리 능력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기분 되게 나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공정성에 대한 거죠. 이 공정성이라는 감정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랑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바로 영장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주 유명한 원숭이 실험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원숭이가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음 원숭이한테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통 좀 다르게 행동하죠.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원숭이 B가 맛있는 포도 대신에 맛없는 시금치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불공정한 부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원숭이가 그 시금치를 다음 원숭이 C한테 그냥 그대로 줘버린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원숭이도 이건 불공평해라고 느낄 줄은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치밀어 오르는 화, 그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피질이 우리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 힘,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까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바로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행위 주체성, 영어로는 에이전시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건 그냥 행동하는 능력을 넘어서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꾹 누르고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행위 주체성의 핵심이에요. 이 인용구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그 분노를 사기고 불공정함의 고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바로 내 선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죠. 우리가 불공정함의 고리는 끊어낼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반대로 친절이라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땐 어떨까요? 우리는 그 친절의 고리를 이어갈까요?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과연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이 친절을 선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아마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일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자, 보세요. 무려 60%입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본 평균 수치인데요. 10명 중 6명은 자지가 받은 친절을 다음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걸 선행 이어가기라고 하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스탠포드랑 UCSD 공동 연구에서도 60%가 나왔고요. 뉴캐슬 대학에서 진행한 커피숍 실험, 이거 재밌는데 앞 사람이 자기 커피값을 내주니까 무려 68%가 또 뒷사람 커피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 아니라 꽤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패턴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파울러와 크리스타키스라는 학자의 연구를 보니까 한 사람의 친절이요,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사회적 관계망을 타고 3단계, 그러니까 3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좋은 능력이 있는데 왜 항상 친절하지는 않지? 왜 100%가 아닐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 나머지 40%, 친절의 고리를 이어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구를 보면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건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적인 요인,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거나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 생각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무시 못해요. 나만 챙기면 돼 라는 개인주의나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죠. 바로 데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 시스템 2 사고 이론이에요. 빠르고 본능적인 시스템 1은 일단 내 이익부터 챙기려고 해요. 반면에 친절처럼 남을 생각하는 행동은요, 좀 더 느리고 깊게 생각하는 시스템 2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친절하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도덕적 선택이란 건 본능적인 직관, 더하기 이성적인 숙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압력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냥 착하게 태어나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에겐 동물과 마찬가지로 공정함을 느끼는 본능이 있다. 둘째, 하지만 우리에겐 그 충동을 누르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주체성이 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셋째,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은 친절을 기꺼이 되돌려준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선택이 항상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사회 분위기까지 모든 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그냥 프로그램된 기본값이 아니에요. 그건 매 순간 수많은 요인을 고려해서 내리는 아주 복잡하고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다음에 누군가의 친절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힘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